12일 오후 방송된 KBS 2 주말 드라마 신사와 아가씨, 연출 신창석, 극본 김사경, 애는 약혼식 이후 이영국, 지현우 분의 아이들을 쫓아내려는 조세라, 박하나 분의 모습이 담겼다. 이날 이영국, 지현우 부는 박단단, 이세희 분이 촬영하는 모습을 보며 또다시 반한 모습이 그려졌다. 기억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단단을 짝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 단단에게 또다시 설렘을 느낀 영국은 이런 감정은 조 실장, 박하나 분에게는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다라고 되뇌이며 어디론가 향했다. 이를 알지 못하는 단단은 계속해서 촬영에 열중하며 성공적으로 일을 끝냈다. 옆에서 촬영을 지켜보던 애나킴, 이일화분은 영국이 기억이 영영 돌아오지 않을 걸 걱정하며 단단을 걱정했다. 이에 단단은 영국이 노력하고 있으니 기억은 꼭 돌아올 거라며 오히려 애나킴을 위로했다. 같은 시각 영국의 동생이 이세련, 윤진이 분도 이영국이 대체 어디서부터 기억을 못하는 건지 고민에 빠졌다. 게다가 조사라는 자신과 이영국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약혼한다는 소식을 전했고 세련은 화들짝 놀랐다. 세련은 영국과 단단의 사이를 알고 있기 때문. 세련이 서둘러 영국을 찾아가 왜 조사라와 약혼을 하냐며 조사라를 좋아하냐고 물었고 영국은 조사라는 눈으로만 보인다며 기억은 안 나지만 약속했다니 어쩔 수 없이 하는 약혼이라고 말했다. 이세련은 그럼 적어도 기억이 돌아온 다음 약혼하라며 이들의 약혼을 뒤로 밀도록 했다. 영국 역시 자신이 계속해서 단단을 떠올리는 것을 알아챘고 이 마음은 조사라가 아닌 단단을 좋아하는 것이란 걸 깨달았다. 결국 그도 이 약혼을 취소하겠다고 결심했다. 결국 박단단에게 만나자고 연락한 영국은 나 다음 주에 약혼하는 거 알고 있죠? 근데 아무래도 나 그 약혼 못할 것 같아요. 라 말했다. 박단단은 놀라자 영국은 내가 박 선생 누나를 좋아하면서 조 실장 누나와 약혼할 수는 없잖아요. 박 선생 누나도 나 좋아하죠. 그쵸? 라 박단단에게 직진 고백을 했다. 단단은 크게 당황하며 회장님 정말 나쁜 사람이네요. 다신 저한테 그 말하지 마세요. 라 말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 이영국은 돌아서는 박단단을 잡지 못하고 정말 날 안 좋아하나? 근데 눈빛은 날 좋아하는 눈빛이었는데라. 실망. 다시 박단단을 찾아가 날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그것만 대답해줘요. 라물었으나 단단은 여전히 거절해 영국을 답답하게 했다. 이를 알 리 없는 조사라의 어머니인 이기자 이휘양 부는 왕대란 차화연 분이 좋아하는 음식을 가지고 그를 찾아갔다. 조사라가 이영국과 결혼까지 성사시킬 수 있도록 이영국의 어머니인 왕대란의 환심을 사기 위한 것. 왕대란은 처음엔 이기자를 경계했지만 읽고 마음을 풀었다. 이기자는 겸사겸사 세종, 서우진부 내 방에 들러 챙겨온 장난감을 두고 가려던 찰나 스찬, 유준섭은과 제니, 최명빈 분 방에 들어와 아줌마는 누구냐고 물었다. 급기야 지내는 조사라에게 식구도 아닌데 2층까지 드나들게 하는 건 실례다며 단호하게 말했다. 조사라의 손에 끌려 내려온 이 기자는 결혼하면 저 애들부터 치우자. 골칫거리들라라며 경계. 결국 조사라는 안 그래도 약혼하면 애들은 유학 보내게 라며 이영국은 모르는 계획을 짰다. 신사와 아가씨 33.6% 또 자체 최고 기록 경신. KBS ETV 주말 드라마 신사와 아가씨가 또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했다. 13일 시청률 조사 회사 닐슨 코리아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방송된 신사와 아가씨는 33.6%의 전국 1위 시청률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11일 방송분이 기록한 29.5%보다 높고 22회가 방송된 종전 최고 시청률인 32.6%보다 높다. 특히 이날 방송된 전체 프로그램 중 시청률 1위에 해당된다. 한편 이날 방송된 KBS 1TV 대하드라마 태종 이방원은 9.4%를 나타냈다. JTBC 주말 드라마 구경이는 2.311%를, TV조선 주말 드라마 영클은 2.294%와 2.754%의 전국 유료 방송 가구 기준 시청률을 각각 나타냈다.
1박 2일 이혜리, 가신무, 먹장, 본능, 졸복탕, 식욕 폭발, 문세윤도 깜짝. 12일 오후 6시 30분에 방송한 1박 2일은 평균 시청률 11.7% 이하 닐슨 코리아 집계, 전국 가구 기준을 기록했고, 특히 먹장주 문세윤과 혜리가 졸복탕한 그릇을 사이좋게 비우는 순간에는 분당 최고 시청률이 17.8%까지 올랐다. 2049 시청률 또한 4.2% 가구 기준을 나타냈다. 이날 방송에서는 좌충우돌, 깍두기 특집 마지막 이야기와 초특급 게스트 혜리와 함께한 식도락 여행기 목포의 맛 특집이 그려졌다. 먼저 깍두기 특집 잠자리 복불복에서는 각 스태프의 막내가 총출동, 운명의 제기차기 대결이 펼쳐졌다. VJ 황현진과 한 팀이 된 연정훈은 범상치 않은 그의 실력에 기대감을 드러냈지만 황현진은 멤버들의 가차없는 멘탈 공격에 당황해 4점을 기록했다. 딘딘은 한계를 성공한 매니저 류찬송의 대환장 점수에 울분을 터뜨렸고, 라비는 독보적인 역량을 보여주던 진행, 팀 막내 한희준이 실전에서 3점을 얻자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멤버들의 예능 신고식에 눈물까지 글썽이며 내성적인 모습을 보이던 막내 PD 황예성은 재기왕 김종민에게 특훈을 받고 기적적으로 5점이라는 최고점을 달성했다. 또한 촬영 일주일 전부터 재기 맹연습에 돌입했던 황금 막내 김정현 작가가 5점으로 공동 1위를 차지, 대반전의 서사를 그려내며 김종민, 문세윤이 실내 취침의 주인공이 됐다. 다음날 아침 비몽사몽한 상태의 멤버들은 난데없이 시작된 다짜고짜 레이스에 또다시 참가하게 됐다. 이어 하위권 문세윤과 딘딘은 벌칙으로 130인분 깍두기 김장을 하는 모습으로 깍두기 특집이 마무리됐다. 목포의 맛 특집에서는 식도락 여행기에 걸맞은 깜짝 손님 혜리가 등판했다. 멤버들은 어마어마한 한 입만 스킬을 소유한 먹장의 등장에 반가움을 드러내기도. 게스트 특혜로 팀 구성의 기회를 얻은 그녀는 예쁘고 귀엽고 상큼하고라며 당차게 자신의 매력을 어필, 비타민 같은 밝은 에너지로 현장에 웃음꽃을 피게 했다. 그녀는 문세윤 주니어답게 문세윤을 짝꿍으로 선택했고, 막내즈, 딘딘과 라비, 그리고 희망 없는 삼촌들, 연정훈, 김종민이 한 팀이 됐다. 첫 아침 식사에서 혜리는 쫄복탕 시식 기회를 얻게 됐다. 그녀는 조용한 침묵의 식사로 멤버들을 안달나게 하는 것도 잠시 저 맛없으면 안 먹어요 라는 한 줄 시식평으로 분위기를 달아오르게 하기도. 이어 겹겹이 쌓인 물풍선을 쫄지마 복불복 게임에서 혜리는 가장 먼저 안타깝게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게임 룰을 이해하지 못하는 김종민의 답답함을 표출하던 연정훈은 칼자루를 든 채 춤판을 벌이며 연난이로 돌변 1등으로 미션에 성공하자마자 물풍선을 터뜨려 김종민에게 물벼락 세례를 안기며 보는 이들의 배꼽을 주게 했다. 혜리는 자신이 먹던 졸복탕 한 그릇을 걸고 추가 대결을 제안, 이에 패자들의 오메기떡 게임이 진행됐다. 터질 듯한 목청으로 member들의 기선을 제압한 그녀는 비범한 능력치로 승률 1위 딘딘을 꺾고 우승을 차지하며 미니게임 여왕의 저력을 입증했다. 결국 졸복탕한 그릇을 얻은 혜리는 식욕을 폭발시키며 음식을 퍼가기 시작. 원조 먹선생 문세윤을 위협하는 신은 먹장의 자세로 일요일 저녁을 웃음 바다로 물들였다.